아이고 우리의 어릴 때랑 판박이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내 심장을 관통한 건 한여름 장마철 어느 오후였다. 나는 부엌에서 조카 준서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또렷했다. 아마 보청기 볼륨을 높이셨나 보다. 준서야, 이리 와봐라. 어머 정말 우리의 어릴 때랑.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칼이 도마 위에서 멈췄다. 우리 애라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애는 단 한 명이다. 내 남편 강민준. 나는 급히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준서의 얼굴을 쓰다듬고 계셨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다. 그리움과 흡족함 그리고 어떤 미안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돌아보셨다. 아 그게 아니 준서가 형님 어릴 때랑 닮았다고 그 말이야. 형님, 남편의 형. 그런데 왜 우리 애라고 하셨을까? 아 그렇군요. 역시 남매지간이라 닮긴 닮나 봐요. 나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준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준서가 우리 집에 온 건 정확히 3년 전이었다. 형님, 정확히는 남편의 형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장례식장에서 형님은 무너져 내렸고 당시 3살이었던 준서는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다. 민준아 부탁이다. 준서를 너희가 좀 1년만 아니 몇 달만이라도 맡아줄 수 없겠니? 형님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에게 매달렸다. 형은 해외 발령이 떨어졌다며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제발 좀.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지윤아 내가 좀 도와줘라. 형님이 해외에서 안정되면 다시 데려가실 거야. 그때까지만.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이미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지윤아 우리 키우자. 조카잖아. 가족인데. 가족. 그래 가족이니까. 나는 그렇게 설득당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준서가 불쌍했다.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잃다니. 게다가 우리 부부는 결혼 5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다.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고 남편은 아이 없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서 준서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준서야, 이제 이모랑 이모부가 엄마 아빠처럼 챙겨줄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형님은 해외 발령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미안하다 동생. 여기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을 했어. 준서를 데려갈 형편이 아니야. 조금만 더 부탁한다. 전화기 너머 형님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나는 그때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준서가 더 불쌍했다. 새엄마가 생긴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이. 나는 더욱 준서에게 정성을 쏟았다. 유치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줬다. 준서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준서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었다. 지윤아, 넌 진짜 천사야. 내 조카를 이렇게 키워주다니. 남편은 자주 그렇게 말했다.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런데 준서가 5살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이모, 나 토마토 싫어. 응? 준서 원래 토마토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 원래부터 싫어했어. 케첩은 좋은데 토마토는 싫어. 그 순간 남편이 거들었다. 아, 나도 그래. 케첩은 되는데 생토마토는 안 돼. 둘이 똑같이 웃었다. 웃는 모양까지 똑같았다. 나는 그때도 남매 자식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준서는 잠잘 때 왼쪽으로만 누워 자야 한다. 남편도 그랬다. 준서는 콩나물을 유난히 싫어한다. 남편도 그랬다. 준서는 비 오는 날이면 두통을 호소한다. 남편도 그랬다. 심지어 준서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병원에 달려갔다. 복숭아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은 편인데 유전적 요인이 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도 알레르기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댁 식사 자리에서 준서 복숭아 알레르기래요, 어머니. 병원에서 유전일 수도 있댔어요. 내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셨다. 그래? 형님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으세요? 형님? 아니 걔는 뭐든 잘 먹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남편에게 향했다. 그리고 남편이 끼어들었다. 아, 형님 알레르기 없어. 그냥 엄마 쪽 집안에서 온 거 아닐까? 형수님 쪽? 아, 그렇겠네요. 나는 그렇게 넘어갔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떠올랐다. 남편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 결혼 초 펜션 여행을 갔다가 복숭아 타르트를 먹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나는 그 이후로 절대 집에 복숭아를 들이지 않았다. 남편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나는 거품이 가득한 손을 씻으며 거실을 바라봤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준서와 함께 만화를 보고 있었다. 둘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타이밍에 웃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빠와 아들처럼.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의 그 말. 우리의 어릴 때랑 판박이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의 얼굴과 옆방에서 자고 있을 준서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님이 준서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 시어머니가 준서를 유난히 예뻐하는 이유, 그리고 남편이 준서에게 유난히 애정을 쏟는 이유. 새벽 3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두운 거실에서 준서의 유치원 가방을 열었다. 알림장, 색연필, 그리고 준서의 칫솔. 나는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남편의 칫솔도 꺼냈다. 내일 아침 나는 이것들을 들고 유전자 검사소로 향할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알아야 했다. 이 불안을 끝내야 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유전자 검사소 직원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혹시 이런 검사 많이 하시나요? 네, 친자 확인 검사는 꽤 자주 있는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검사소를 나서자 눈앞이 아찔했다. 나는 정말로 지금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만약 내 추측이 틀렸다면, 남편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아니야, 일주일만 버티면 돼. 일주일만. 나는 핸드백 속에 검사 접수증을 깊숙이 넣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부터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준서를 돌보고 남편을 챙기고 시댁 식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준서가 정말 민준이 아들이라면? 그 가정하에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봤다. 셋째 날 밤, 나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형님과의 대화방을 찾았다. 마지막 대화는 2달 전이었다. 준서 잘 지내지? 사진 좀 보내줘. 응, 잘 지내. 사진 보낸다. 남편이 보낸 준서의 사진. 유치원 운동회에서 찍은 것이었다. 나도 그날 함께 있었는데 남편은 형님에게 따로 사진을 보냈던 것이다. 더 위로 올라가 봤다. 1년 전, 2년 전. 대화 내용은 평범했다. 조카를 걱정하는 삼촌과 아이를 맡긴 형의 대화. 이상한 건 없었다. 나는 형님과의 대화방을 나와 다른 대화방들을 후워봤다.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동네 축구 모임. 그리고 윤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대화방을 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서 사진 고마워. 많이 컸네. 그쪽은 잘 지내? 응, 잘 지내. 미안해, 민준아. 내가 준서를 키울 수 없어서. 괜찮아.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다. 윤희. 나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결혼 전 남편의 옛 여자친구 이름이 윤희였다. 지윤아, 나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대학 때 3년 정도 만났는데 졸업하고 헤어졌어. 윤희라고.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었다. 왜 헤어졌어?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지. 걔는 해외 유학을 갔고 나는 취업을 했고 그때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윤희가 아직도 남편과 연락하고 있다. 그것도 준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급히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윤희와의 통화 기록은 없었다. 오직 카카오톡으로만 가끔 대화를 나눴다. 설마 윤희가 준서 엄마?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열렸다. 뭐해? 나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폰 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응? 아니, 내 폰 찾다가 내 폰이 침대에 있길래. 그래? 폰 좀 줘봐.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다가왔다. 나는 폰을 건넸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서랍에 넣었다. 요즘 왜 그래? 예민해 보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내가 내일 아침 준서 유치원 데려다 줄게. 남편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내 이마에 키스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경계하고 있었다. 넷째 날 나는 시댁에 갔다. 어머니, 준서 데리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준서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준서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신나게 뛰어왔다. 이모, 나 초코 아이스크림 샀어. 그래? 우리 준서 좋겠네. 나는 준서를 안아 올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그래, 뭔데? 준서가 민준이랑 많이 닮았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뭐 형제 자식이니까 닮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보기엔 형님보다 민준이를 더 닮은 것 같아서요. 식성도 그렇고 버릇도 그렇고.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민준이가 많이 돌봐주니까 닮아가는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어머니,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서가 정말 형님 아들 맞아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민준이 아들은 아닌가요? 지은아, 너 무슨 말을?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 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키운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지은아, 들어와라. 준서야, 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봐. 시어머니는 나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럼 정말 그래. 준서는 민준이 아들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길었다. 남편 민준은 대학 시절 윤희와 사귀었다. 둘은 서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윤희의 집안이 반대했다. 시댁은 가난했고 윤희의 집안은 부유했다. 결국 윤희는 부모의 뜻에 따라 유학을 갔다. 그리고 그때 윤희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윤희가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 혼자서. 민준이는 나중에야 알았지. 윤희가 연락을 끊었거든. 그럼 준서를 어떻게? 윤희가 미국에서 애를 키우다가 힘들어서 민준이한테 연락했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자기는 재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애가 있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민준이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 근데 너한테 어떻게 말하겠니? 내 옛날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인데 키워달라고? 그래서 형님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거군요. 미안하다, 지은아.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준서가 불쌍했어. 엄마한테 버림받은 애를.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그럼 형님 아내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형님 아내는 정말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하고 애는 없었지. 형님도 우리 사정을 아니까 명의를 빌려준 거야. 준서 호적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형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었다는 것도, 해외 발령 때문에 맡긴다는 것도 전부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민준이는 정말 너를 사랑해. 다만 준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자기 친아들인데.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바보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3년이에요, 어머니. 3년 동안 제가 그 애를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아세요? 밤새 간호하고 유치원 도시락 싸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전부 조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워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알아. 내 고생 우리 다 알아. 그런데 그게 남편 친아들이었다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낳은 애를 제가 키운 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지은아,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거실에서는 준서가 만화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더 쏟아졌다. 준서는 죄가 없었다. 그저 태어난 것뿐인데. 하지만 나는 어떡하지? 나는 준서를 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팍 차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유전자 검사소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추가 비용을 내시면 3일로 단축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된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나는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다.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준서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다. 지은아, 왔어? 엄마한테 다녀왔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몸을 던지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의 아이를 내게 떠넘기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들어가도 돼? 응.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 옆에 앉더니 내 등을 쓰다듬었다. 피곤해? 요즘 좀 무리한 것 같은데. 민준아. 응?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의 손이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한테 들었구나. 나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말할 기회를 못 찾았어. 3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기회를 못 찾았다고?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준서가 내 친아들인 거? 윤이라는 여자랑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윤이 얘기까지 들었구나. 당연하지.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 내가 얼마나 나를 철저하게 속였는지. 지은아, 나는 뭐? 너를 사랑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준서가 내 아들이니까 키워달라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준서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럼 나는 내 아내잖아. 아내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책임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복받쳐 올라왔다. 지은아, 진정해. 준서가 듣겠어. 듣게 놔둬. 어차피 다 들킬 거잖아. 나는 소리쳤다. 남편은 당황한 표로 나를 달래려 했다. 지은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차근차근. 얘기할 거 없어. 나 변호사 알아볼 거야. 이혼하자.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 지은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3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웠는데 이혼도 못해? 준서는 남의 아이가 아니야. 내 아들이고 너도 정성껏 키웠잖아. 내 아들이면 내가 키워. 왜 나한테 떠넘긴 거야? 떠넘긴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키우자는 거였어. 거짓말로?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뭐해? 집 나갈 거야.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지윤아, 제발. 하룻밤만 자고 생각해보자. 응? 생각할 거 없어. 나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모, 왜 싸워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 준서를 보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미안해, 준서야. 이모는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준서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깜짝 놀라셨다. 지윤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엄마, 나 며칠만 있어도 돼? 그래, 그래야지. 근데 무슨 일 있어? 민준이랑 싸웠어? 나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준서가 남편의 친아들이라는 것, 3년 동안 속았다는 것, 시댁 식구들이 모두 공모했다는 것. 엄마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나 어떡해? 나 정말 준서를 사랑했거든. 내 조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키웠는데. 알아. 엄마도 봤어. 내가 얼마나 그 애를 예뻐했는지.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나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다. 지윤아,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게. 이혼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응. 그리고 엄마, 나 양육비 청구할 거야. 3년 동안 내가 쓴 돈 전부 받아낼 거야. 당연하지. 내가 남의 자식 키워준 건데 왜 내 돈으로 키워? 다 받아내야지. 엄마의 말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이틀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나는 검사소를 찾아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자 한 장의 종이가 나왔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확실한 증거였다. 준서는 강민준의 친아들이 맞았다. 나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 김소연은 또래의 여성이었다.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가져오셨고요. 네, 이걸로 이혼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의도적으로 친자 관계를 숨기고 부인에게 양육을 떠넘긴 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배신행위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위자료도요? 당연하죠.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게다가 3년 동안 거짓말을 유지한 것은 정신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준서를 키우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산정하면 됩니다. 유치원비, 병원비, 생활비, 의료비 등등.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있으면 좋고요. 그런 건 다 있어요. 제가 꼼꼼하게 가계부를 써왔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럼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윤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얘기할 거 없어. 지윤아, 나 정말 미안해. 준서도 이모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준서 이모 아니니까. 지윤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지윤아.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안 들어온다며.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할아버지 제사죠? 응?
응, 그래. 그날 제가 갈게요. 친척분들 다 모이시죠? 그래. 다들 모이기로 했는데. 지훈아, 너 뭐 할 생각이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제사상에 올릴 게 있어서요. 어머니, 그날 봬요. 전화를 끊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아, 제사날 뭘 할 건데? 엄마, 나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나를 이렇게 속인 사람들한테. 나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강민준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나를 우롱했는지. 엄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지훈아, 엄마가 응원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고마워, 엄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난다. 그동안의 거짓말도 배신도 고통도.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였다. 제사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엄마가 준비해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난다. 3년 동안 나를 속인 그 거짓말들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다. 잘할 수 있을까?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해야 해. 내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변호사가 작성해준 양육비 내역서, 그리고 위자료 청구 예정 금액. 모두 합치면 1억이 넘었다. 유치원비, 병원비, 옷값, 장난감, 책, 간식비. 3년 동안 준서에게 쓴 모든 돈을 계산했다. 거기에 내가 받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변호사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끝이야. 모든 게. 제사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오늘은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라 당당해 보여야 했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준비됐니? 응, 엄마. 나 갈게. 지훈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함께 갈까? 혼자 가면 힘들 텐데. 괜찮아,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는 집에서 기다려줘. 그래.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가 바로 달려갈게. 응, 알았어. 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 동생들. 모두 합쳐 20명은 좋게 넘었다. 지훈이 왔네. 어머, 지훈아. 오랜만이다. 친척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나를 보자마자 표이 굳었다. 지훈아, 왔구나. 네, 어머니. 제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나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따라왔다. 지훈아, 너 오늘. 어머니, 제사상 준비부터 하죠. 얘기는 나중에 해요.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 민준이 준서와 함께 들어왔다. 준서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이모. 준서야. 나는 준서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내 품에 파고들며 울먹였다. 이모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준서야. 이모가 바빴어. 준서를 안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정말 죄가 없었다. 그저 어른들의 거짓말 속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준서를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불안한 표로 서 있었다. 지훈아, 제사 지내고 얘기해요. 나는 차갑게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제사는 오후 4시에 시작됐다. 모든 친척이 모여 절을 올리고 제사상 앞에 앉았다. 나도 며느리로서 자리에 앉았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왔다. 모두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민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준서 많이 컸네. 벌써 6살이야? 지훈이는 요즘 뭐해? 아직 일 안 해?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아무도 몇 분 후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실 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 잠깐만요. 모두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일어선 내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큰아버지가 물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도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지훈아, 뭐 하는 거야? 앉아 있어요, 민준 씨. 다들 들어야 할 얘기니까. 나는 봉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여러분, 혹시 준서 알죠? 저희가 3년 동안 키운 조카. 그럼 알지. 형님 아들이잖아. 사촌 동생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준서는 형님 아들이 아닙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준서는 제 남편 강민준 씨의 친아들입니다. 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증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99%?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준서가 민준이 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큰아버지가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3년 동안 저는 조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지훈아,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싫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들키는 게 싫은 거예요. 지훈아, 제발. 민준아. 큰아버지가 남편을 불렀다. 이게 정말이냐? 준서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만으로도 답은 충분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친척들이 술렁거렸다. 그럼 3년 동안 우리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애가 민준이가 바람피워서 낳은 애였다고? 형님 아들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양육비 내역서예요. 제가 3년 동안 준서를 키우면서 쓴 돈 모두 계산했어요. 유치원비, 병원비, 생활비, 옷값 전부 합쳐서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네, 저는 이 돈을 전액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도 함께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보상으로요. 거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위자료까지? 당연하죠. 저는 피해자예요. 남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조카라고 속여서 키우게 한 건 명백한 사기 행위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지훈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집안 망신. 망신이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도 공범이잖아요. 3년 동안 저를 속이는데 가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망신을 얘기하세요? 그건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준서가 민준이 친아들이라는 거, 형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전부 거짓말로 저를 속였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저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밤새 간호하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유치원 도시락 싸주고 제 조카라고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훈아.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랑 바람피워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조카라고 속여서 저한테 떠넘긴 거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알면서 저만 속인 거고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만 바보가 돼야 해요? 왜 저만 속아야 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 큰아버지가 남편을 노려봤다. 민준아, 내가 정말 그랬어? 지훈이를 그렇게 속인 거야? 죄송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야? 너희 엄마도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고, 이 집안이 이럴 수가.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이혼 소송 예정 통지서예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요. 지은아, 남편이 나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손 떼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우리. 지은아, 제발. 준서 생각해서라도. 준서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요. 당신 친아들이잖아요.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은아, 잠깐. 큰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 마음 이해한다. 민준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준서도 생각하고. 준서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준서 이모도 강민준의 아내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준서가 울면서 불렀다. 이모, 이모.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나는 해냈다. 마침내 진실을 폭로했다. 시댁을 나선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야 현실이 실감났다. 나 정말 해냈어. 나는 길가에 세워진 벤치에 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은아? 어떻게 됐어? 엄마, 나 다 했어. 정말? 무사히 끝났어? 응, 다 폭로했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보여주고 양육비랑 위자료 얘기도 다 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떨렸어. 그래도 참았어. 끝까지. 알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지은씨. 돌아보니 큰아버지였다. 큰아버님,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응? 큰아버지는 내 옆에 앉으셨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앞만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다. 지은아, 미안하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잘못했어. 내 큰아버지도 오늘 처음 알았다. 준서가 민준이 아들이라는 거. 형님 아들인 줄 알았지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큰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셨다. 지은이 너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큰아버지가 볼 때도 넌 정말 준서를 친자식처럼 키웠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큰아버님, 저는 정말 조카라고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했어요. 알아. 알고 말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지. 민준이 그 자식이 어떻게 지은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큰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은아, 내가 이혼하겠다는 거. 큰아버지가 말릴 수 없다. 내가 화날 만도 하고 배신감 느낄 만도 해. 당연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큰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준서는 어쩌면 좋겠니? 그 질문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준서도 죄가 없잖아. 어른들이 저지른 일인데 그 애는 정말 지은이를 따르는데. 알아요. 나도 그게 제일 괴로웠다. 큰아버님, 저도 준서가 미운 건 아니에요. 준서는 정말 죄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그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준서를 키울 수 없어요. 준서를 보면 민준 씨가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라는 게 생각나요. 그 거짓말들이 생각나고요. 눈물이 또 흘렀다. 준서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큰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한참을 나와 함께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다. 지은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큰아버지가 민준이한테 잘 말해 놓을게. 양육비고 위자료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받아내. 감사합니다, 큰아버님. 그리고 지은아. 큰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명심해라. 잘못한 건 민준이야. 너는 피해자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큰아버지는 천천히 시댁 쪽으로 돌아가셨다. 친정에 돌아오니 엄마가 아빠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다. 지은아. 엄마가 나를 껴안았다. 아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고생했다, 딸. 응, 아빠. 나는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후회도.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정말 잘했어. 근데 준서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 애는 정말 죄가 없는데. 알아. 엄마도 알아. 근데 지훈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준서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할 순 없어. 아빠도 거들었다. 지훈아, 아빠가 보기에도 넌 충분히 잘해줬다. 3년 동안 조카를 키워준 것도 대단한 일이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더 이상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그래도 준서는 민준이가 키워야지. 자기 친아들이잖아. 지훈이 내가 키울 이유가 없어. 아빠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도 변호사를 대동했다. 우리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 씨 측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다. 네, 저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맞받았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건부터 논의하시죠. 김소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의뢰인 박지훈 씨가 3년 동안 준서 양육에 사용한 비용은 총 6천만 원입니다. 여기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유치원비가 월 50만 원씩 36개월이면 1,800만 원, 병원비, 의료비, 생활비, 도서비, 장난감비 전부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으로서 당연히 지출한 비용 아닙니까? 양육비로 청구하기에는 가족이라는 전제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준 씨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친아들이었죠.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은 민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두 변호사가 팽팽히 맞섰다.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내가 저랬던 적도 있었지. 준서가 아파서 밤을 새우던 날 나도 저런 얼굴이었다.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그럼 위자료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물었다. 위자료 5천만 원. 이것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공모,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고통.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아들을 버릴 수 없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내 옛 여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키워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거짓말로 속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이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나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생각도 없어. 그럼 됐어요. 변호사끼리 얘기하게 해요. 지은아, 그래도 이제 남이에요,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는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은아, 양육비랑 위자료 다 주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준서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해.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준서.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준서를 보면 나는 또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내 마음처럼.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더욱 초췌해 보였다. 피고인 강민준 씨, 원고 박지훈 씨가 청구한 양육비 6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이해 없습니다.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남편의 대답에 법정이 술렁거렸다. 남편 측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다. 강민준 씨 확실합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데.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니, 원고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6개월 이내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지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요. 아니에요. 지훈 씨가 잘 견뎌주신 덕분이죠. 1억 1천만 원, 6개월 안에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숫자로 환산된 3년의 시간. 1억 1천만 원. 많은 돈이었지만 그 돈이 내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지훈 씨, 이제 새 출발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헤어지고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돌아보니 남편이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다. 왜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마지막이야. 나는 한숨을 쉬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남편은 나를 따라왔다. 카페에 앉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 말 이제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받아줘. 뭐예요? 1억 1천만 원. 6개월 분할이라고 했지만 나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나는 통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너한테 빚진 것 같아서. 3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준서를 친자식처럼 키워줘서. 그만해요. 지훈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근데 준서를 포기할 수 없었어. 내 아들인데. 알아요. 당신이 준서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는 통장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나도 사랑해야 했어요. 나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끝이에요. 우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도 따라 일어섰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준서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안 돼요. 제발.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해. 매일 이모 찾아. 그만해요. 나는 소리쳤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나도 힘들어요. 준서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찢어져요. 눈물이 또 흘렀다. 그래도 볼 수 없어요. 준서를 보면 당신이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라는 게 생각나요. 그 거짓말들이 생각나고요. 지은아. 준서한테 잘해주세요.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 당신이
아빠로서 책임지세요. 나는 그대로 카페를 나섰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일은 바빴지만 바쁜 게 오히려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서점에 들렀다. 신간 코너를 둘러보다가 어린이 책 코너로 발길이 향했다. 예전에 준서에게 읽어줬던 책들이 보였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아기돼지 삼형제. 손이 저절로 책을 집어들었다. 책장을 넘기는데 준서가 좋아하던 장면이 나왔다. 이모 여기? 늑대가 집을 후후 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책을 덮고 제자리에 꽂았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지윤아, 넌 할 수 있어. 서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왔다. 그중 한 아이가 준서처럼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아이였다. 내가 왜 이러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윤아, 요즘 어때? 직장 생활은? 응, 괜찮아. 좀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이제 좀 웃는 것 같아. 응. 지윤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봐도 넌 잘 견디고 있어. 정말 대단해. 엄마. 근데 말이야, 너무 자책하지는 마. 준서 생각나는 거 당연한 거야. 3년 동안 키웠는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보면 알지. 내 표정만 봐도. 힘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끔 준서 생각나.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유치원은 잘 다니는지.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알아. 그게 당연한 거야. 넌 3년 동안 그 애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만날 수는 없어. 만나면 나 또 무너질 것 같아. 그래, 만나지 마. 지금은 내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엄마의 말에 나는 눈물을 닦았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출판사에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됐다. 담당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다. 요가를 배우고 그림도 그렸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이 회복됐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다. 선배님, 결혼 안 하세요? 선배님 같은 분이 왜 혼자? 아나? 나 이혼했어.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1년 전과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다. 조금 더 강해 보였다. 나 잘 살고 있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훈씨, 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님? 어떻게? 지훈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근데 민준이 얘기 좀 해도 될까?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이가 준서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 네? 윤희. 준서 엄마 있잖아. 그 사람이 이혼했대. 그래서 민준이가 준서 데리고 윤희한테로 간 거야. 함께 살기로 했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준서는 엄마를 만나게 된 거구나. 그래. 늦었지만 그래도 준서한테는 좋은 일이지. 엄마를 찾았으니까. 네. 지훈아, 민준이가 너한테 전해달래. 뭐라고요?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준서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너 덕분에 준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큰아버님, 민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준서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 애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래. 전할게. 지훈아, 너도 행복해라. 꼭.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준서가 엄마를 찾았다. 가족을 찾았다. 그걸로 됐다. 이제 준서도 나도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회사 거래처 대표였다. 착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지훈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거짓말 없는 사랑을 하고 싶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준서가 생각나서 괴로웠을 텐데 이제는 그저 평화로웠다. 지훈 씨,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행복해요. 저도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다. 3년 동안의 거짓말, 1년 동안의 고통, 그리고 2년 동안의 회복. 이제 나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뻐꾸기는 떠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둥지의 주인이 됐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